두 번째 시간이죠. 16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등기법 내용이죠. 16번 유증에 의한 소유권 보전 또는 이전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미등기 부동산의 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유증을 받은 자는 포괄 유증이건 특정 유증이건 단독으로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소유권 보전 등기는 무조건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부동산 등기법 제65조에는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넷을 규정을 두고 있죠. 1호부터 4호까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호는 외우셔야 되는데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 승계인은 대장을 통해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죠. 두 번째,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도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고요. 3호는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을 증명하는 자도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4호가 시험에 제일 잘 나올 텐데 특별자치도지사 제주도지사를 얘기하겠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도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네 가지 반드시 외우셔야 되겠죠. 1호부터 여기 3호까지는 건물에 대한 보전 등기 신청도 가능하고 토지에 대한 보전 등기 신청도 가능하지만 요 4호는 건물에 대한 보전 등기 신청은 가능하지만 토지에 대한 보전 등기 신청은 허용되지 않죠. 그래서 이걸 외우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4호는 건물에 대한 보전 등기 신청만 가능하다는 거 이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때 왜 4호는 건물에 대한 보전 등기 신청만 가능하냐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될 텐데 부동산은 건물과 토지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 토지의 경우에는 공간정보법에 의해서 지적공부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 지적공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적공부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죠. 그래서 이 토지의 경우에는 대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1호 갖고 보전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태여 4호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4호는 건물에 대한 보전 등기 신청이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경우는 둘로 나눠지죠. 건물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건물도 있을 테고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도 있을 겁니다.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이 존재합니다. 건축물 대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1호 갖고 보전 등기 신청이 가능해요. 하지만 이 무허가 건물의 경우는 건축물 대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1호 갖고 보전 등기 신청은 불가능하겠죠. 그렇다면 무허가 건물은 재산적 가치가 없느냐? 따라서 보전 등기를 허용할 필요가 없느냐? 그건 아니겠죠. 무허가 건물도 재산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대장과 관계없이 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돼야 됩니다. 그게 바로 4호예요. 확인서라는 겁니다. 이 확인서 갖고 대장의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확인서는 대장에 등록된 내용과 같은 내용이 등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장의 등록 내용과 같은 내용이 등록되어 있어야지만 이 확인서를 가지고 보전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확인서가 되기 위한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확인서가 되기 위한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확인서가 되기 위한 요건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건축물의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소유자 표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건축물 대장과 같은 내용이 등록이 되고 그리고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건축 허가서는 확인서로서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건축 허가서. 이 건축 허가서는 건물의 표시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건축주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축주 또는 건축 허가 명의인이라고 또 하는데 건축 허가 명의인. 그러면 이 확인서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작성해 준 서류니까 이거 가지고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건축허가서는 이 건축물의 표시와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의 건축물의 표시는 건물이 완성된 후에 건물의 객관적인 외형을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건축허가서는 건물이 완성된 이후에 작성되는 서류가 아니죠. 건물을 신축하기 전에 미리 허가를 받는 거니까 이거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 건축주, 건축허가 명의는 소유자로 볼 수가 있느냐. 우리나라에서는 이 건축허가 명의는 남의 이름을 빌려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건축허가서를 가지고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념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가 있을 텐데 이때의 대장은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을 얘기할 테고 건물의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을 얘기할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 대장에 이게 대장이 될 텐데요. 대장에는 건축물의 부동산의 표시가 등록되어 있고 소유자가 최초의 소유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최초의 소유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는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 해석상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만이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토지의 경우에는 예외가 존재하죠. 토지의 경우에는 예외가 존재하는데 토지의 표시가 등록되어 있을 테고 대장에 그 다음에 최초의 소유자로 국가가 등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한가?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만 보존등기 신청함이 원칙이지만 토지의 경우에는 최초의 소유자가 국가라고 한다면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도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심하셔야 될 게 토지에 한정이 된다는 거. 건물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상속인,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상속인도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는데 이건 당연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갑이 사망을 해야지만 상속인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갑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적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포괄해서 승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갑이 보존등기 신청권이 있다고 한다면 A도 당연히 보존등기 신청권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A는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상속인은 당연히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의뢰 상속인은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한가? 안 되겠죠. 의뢰 없으니까 상속인도 보존등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건 어떨까요? 갑이 사망했다면 갑의 상속인은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갑이 보존등기 신청할 수가 있으니까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토지의 경우에 한해서 보존등기 신청할 수가 있으니까 그 상속인도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밖에 포괄 승계인이 문제가 되는데 유증이 문제가 됩니다. 유증은 두 가지가 있죠. 포괄 유증. 그 다음에 특정 유증. 그러면 포괄 유증을 받은 자도 있을 테고 특정 유증을 받은 자도 있을 텐데 그러면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그 자로부터 포괄 유증을 받은 자는 포괄 승계인이죠. 따라서 보존등기 신청할 수가 있는 것이고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포괄 승계인이 아니죠. 얘는 특정 승계인에 불과합니다. 보존등기 신청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보존등기 신청이 불가능하다면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한 다음에 특정 유증을 받은 자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게 시험에 종종 나오니까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 갑으로부터 포괄 유증을 받은 자는 보존 등기 신청이 가능하고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포괄 승인이 아니니까 보존 등기 신청이 불가능하겠죠. 그러면 을로부터 포괄 유증을 받은 자는 안 되고 특정 유증을 받은 자도 안 되겠죠. 왜요? 을이 보존 등기 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니까. 얘도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도 보존 등기 신청이 가능하고 상속인도 보존 등기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러면 갑으로부터 포괄 유증을 받은 자도 가능하고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허용되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확정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도 보존 등기 신청이 가능한데 이때 이 확정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의 종류를 따지지 않죠. 이행 판결이건 또는 형성 판결이건 확인 판결이건 종류를 따지지 않고 판결 이후에 소유자로 표시가 된 자라고 한다면 그 자는 당연히 보존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판결은 정당한 판결이어야 되는데 이때 정당한 판결이라는 얘기는 피고 적격이 있는 자를 피고로 삼은 판결만이 정당한 판결이 됩니다. 따라서 피고 적격이 있는 자를 피고로 삼은 판결만이 보존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을 증명하는 자도 보존 등기 신청이 가능할 텐데 이때 등기부가 없을 때는 보존 등기 신청하는 것이고 등기부가 있을 때는 이전 등기 신청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출제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문제를 보시면 16번 유증에 의한 소유권 보존 또는 이전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미등기 부동산의 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유증을 받은 자는 포괄 유증이건 특정 유증이건 단독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틀렸죠?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포괄 유증을 받은 자는 보존 등기 신청이 가능하겠지만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보존 등기 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 유증의 경우에는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한 다음에 특정 유증을 받은 자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1번 지문은 틀렸습니다. 2번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포괄 유증이나 특정 유증을 불문하고 수증자를 등기에 걸리자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 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해야 된다. 맞는 지문이죠. 이 포괄 유증과 특정 유증을 좀 구별하셔야 되는데 우리 민법 1078조의 경우에는 포괄 유증의 경우는 상속과 동일하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포괄 유증의 경우에는 상속처럼 187조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포괄 유증의 경우에는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물건이 변동이 됩니다. 즉 유증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은 유증자가 사망한 시점이겠죠. 그래서 유증자 사망 시점에 유증을 받은 자 명의로 소유권이 변동이 됩니다. 다만 다른 자에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갖춘 다음에 처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포괄 유증의 경우에 등기는 처분 요건으로서의 등기가 됩니다. 그런데 특정 유증의 경우에는 1078조와 같은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186조가 적용이 돼요. 그러면 특정 유증의 경우는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고 등기까지 갖춰야지만 소유권이 변동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특정 유증의 경우 등기는 성립 요건수의 등기입니다. 다만 포괄 유증이건 특정 유증이건 이 유증은 유언을 집행하는 자가 존재하죠. 따라서 유언 집행자나 상속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것이고 유증을 받은 자가 등기 권리자로서 공동으로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은 맞는 지문이죠. 3번 수증자가 여럿인 포괄 유증의 경우에는 수증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각자가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상속 같은 경우는 상속인 1인이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상속 등기 신청이 허용되지 않죠. 하지만 포괄 유증의 경우에 포괄 유증을 받은 자 여러 명이 있는 경우에는 포괄 유증을 받은 자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포괄 유증으로 인한 지분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여러 번 강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될 테고요. 4번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는 유언자가 생존 중인 경우에는 이를 수리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죠. 이 유증의 경우에는 이 유언자가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죠. 따라서 유언자가 생존 중일 때는 철회가 가능하니까 이 유증으로 인한 등기 청구권은 미확정 청구권입니다. 미확정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가 없죠.
근데 유증자가 사망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철회가 불가능하니까 확정된 청구권입니다. 확정된 등기 청구권이니까 이제 가등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생존 중인 경우는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미확정 청구권이 될 테고 따라서 가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맞는 지문이죠. 5번. 포괄 유증을 받은 수증자는 유증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처분 요건으로서의 등기이다. 맞는 지문이죠. 우리 민법 1078조에서는 포괄 유증은 상속과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87조가 적용이 되고 187조가 적용이 되니까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물건을 취득합니다. 다만 187조에 의해서 다른 자에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갖춘 다음에 처분해야 되니까 처분 요건으로서의 등기가 되겠죠.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정답은 1번. 17번. 다음은 등기 신청과 관련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임차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한 가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이 가등기가 되기 위한 요건이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순위 보존의 필요성이 있을까? 두 번째, 부동산 물권 변동, 임차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일까? 세 번째, 본등기가 가능할까?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할 때 가등기할 수가 있는데요. 두 번째 요건은 부동산 물권 변동, 임차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일 때 가등기할 수 있다고 했죠. 따라서 1번을 보시면 부동산 임차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가등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지문은 틀렸습니다.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신청할 경우 토지거래 허가증을 첨부한다. 이 토지거래 허가증 언제 첨부한다고 했죠? 첫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서 첫 번째, 유상거래일 거. 두 번째, 등기원인이 계약이거나 또는 예약일 거. 예약을 포함시키는 이유는 가등기를 포함시키기 위해서 예약을 포함시킨다고 했죠. 세 번째, 소유권에 관한 등기이거나 또는 지상권에 관한 등기일 거. 이때 가등기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때 토지거래 허가 정보를 등기소에 첨부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건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가등기 신청할 때도 토지거래 허가증을 첨부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3번. 민법상 조합은 권리 능력이 없으므로 조합을 채무자로 표시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죠. 우리 민법상의 조합원이 언제든지 탈퇴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해체의 가능성이 너무 높다고 했죠. 해체의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조합의 이름으로 맺을 수 있는 법률관계는 우리나라에서 단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조합 자체는 채무자가 될 수도 없고 근저당권자가 될 수도 없고 설정자가 될 수도 없고 조합의 이름으로 맺을 수 있는 법률관계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조합을 채무자로 표시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 당연히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조합을 채권자로 표시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 할 수도 없습니다. 조합의 이름으로 맺을 수 있는 법률관계는 우리나라에서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조합의 경우에는 누구의 이름으로 법률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조합을 구성하는 구성원의 이름으로 법률관계를 맺습니다. 우리가 재산의 소유 형태 중에서 합유라는 개념이 있죠. 합유는 조합의 재산 소유 형태를 합유라고 하는데 이 합유라는 개념 자체가 조합의 구성원이 합해서 소유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조합의 이름으로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조합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의 이름으로 맺을 수 있는 법률관계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동리와 같은 자연마을은 그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의사결정기관인 마을총회와 집행기관인 마을 대표자를 두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리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먼저 이 동리가 문제가 되는데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적 성질이 법인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이름으로 지방자치단체 이름으로 등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인지가 문제가 되는 자들이 있습니다. 면, 동, 리.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법에 의해서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선거로 선출이 돼야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법,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에 의해서 그래야지만 지방자치단체로서 등기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읍면 동리 경우에는 읍장님, 면장님, 동장님, 이장님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자들이 아니라 임명직입니다. 임명직이니까 이 자들은 이 읍면동은 지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자체가 될 수가 없고 단순한 행정기관에 불과합니다. 단순한 행정기관에 불과하니까 이 읍면동리의 이름으로 등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요 마을은 부동리라는 리인데 여기에 마을 분들이 30분이 돈을 각출해갖고 마을회관을 짓습니다. 마을회관을 짓고서 이제 보존등기를 하게 될 텐데요. 보존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1번 소유권 보존. 그러면 이 30분의 마을 분들이 1,000만 원씩 각출해서 이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30분 1,000원이 소유자가 되겠죠. 그러면 1,000원의 이름이 여기에 등기부에 기록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이때 마을 이름을 가지고 여기다가 등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리 이렇게. 그러면 이것은 행정기관을 의미하는 거냐? 행정기관이 아니죠. 이거는 비법인 사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을회관을 소유하기 위해서 30명의 마을 주민들이 마을회관을 소유하기 위해서 비법인 사단을 만들었고 그리고 비법인 사단의 명칭으로서 이 마을 이름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건 비법인 사단이에요. 그런데 비법인 사단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을총회가 있어야 돼요. 의사결정기관이 마을총회가 있고 집행기관인 마을 대표자가 있고 독자적인 활동이 가능해야지만 이게 비법인 사단의 요건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마을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법인 사단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죠. 동리와 같은 자연마을은 그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의사결정기관인 마을총회와 집행기관으로서 마을 대표자를 두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체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게 바로 비법인 사단의 요건이에요. 민법에서 동리 명의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이 동리는 행정기관인 동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법인 사단의 명칭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동리, 부덕덕 이렇게. 그래서 이건 맞는 짐이 됩니다. 5번 외국인도 법령이나 조약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자기 명의로 등기 신청을 하고 등기 명의 될 수 있다. 사람은 원칙적으로 등기 신청이 가능하죠. 그런데 사람은 자연인과 법인이 있습니다. 이때 자연인은 문제가 되는 자가 둘이 있는데 태아와 외국인이 있죠. 태아는 어머니 뱃속에 있는 생명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어서 등기 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사람이기 때문에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등기 신청 적격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자기 명의로 등기 신청하고 등기 명의 될 수 있다. 맞는 짐이 될 겁니다. 상호주의가 바로 거기 나와 있는 법령이나 조약에 의한 제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될 테고요. 18번 부기등기 형식으로 하여할 등기가 아닌 것은 이 부기등기는 주등기 순위를 유지하고자 할 때 또는 주등기와 동일한 등기라는 것을 표현하고자 할 때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하는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하는 등기를 부기등기라고 얘기하죠. 1번을 보시면 가등기성의 권리의 이전 등기. 소유자가 다른 자에게 가등기를 설정해 줬다는 겁니다. 가등기는 주등기겠죠. 근데 이 가등기를 다른 자에게 이전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자로부터 두 번째겠죠. 따라서 부기등기. 그렇죠. 2번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이름이나 주민번호나 주소를 등기명인 표시사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바뀌는 등기가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인데, 그러면 이름이나 주민번호, 주소가 바뀌었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동일성을 표현해야 되니까,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해야 되니까 이때는 부기등기에 의하게 됩니다. 따라서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언제나 부기등기가 될 겁니다. 3번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이 부동산 표시사항은 표제부에 기록되는 것이고, 토지의 경우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건물의 경우에는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이게 부동산 표시사항이죠. 그리고 표제부에 기록이 되는 내용이죠. 이 표제부 등기는 우리 등기법령에서 언제나 주등기에 의한다라는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제부 등기는 부기등기가 되는 경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주등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는 소유자로부터 첫 번째가 전세권, 두 번째가 저당권이죠. 따라서 이는 소유자로부터 두 번째 도출되는 등기니까 당연히 부기등기에 의하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약정등기. 이 약정등기는 약정사항은 임의적 기록사항이죠. 반드시 근거 규정이 있을 때만 등기할 수 있죠. 또한 근거 규정이 있을 때 언제나 부기등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정등기는 언제나 부기등기입니다. 권리소멸 약정등기는 근거 규정이 있고 등기법에 등기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고, 따라서 등기할 수가 있는데 언제나 부기등기. 따라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죠. 19번 다음 중 변경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변경 등기 효력은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무효이다. 그렇겠죠.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효력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제 승낙서가 첨부된 적이 없기 때문에, 또는 재판서 등본도 첨부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겠죠.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도 효력을 인정한다면 승낙서, 재판서 등본 이런 거는 필요가 없는 자료가 돼버립니다. 따라서 맞는 질문이 됩니다. 2번. 그래서 이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은 변경 등기의 경우에는, 권리 변경 등기의 경우에는 이때 승낙은 뭐에 대한 승낙이라고 했죠? 순위 유지에 대한 승낙. 순위 유지에 대한 승낙이 있다면 당연히 순위가 유지가 되니까 부기등기. 순위 유지에 대한 승낙이 없다면 순위 유지가 되지 않으니까 주등기가 되겠죠. 2번 권리 변경 등기에 이해관계인이 존재하고 그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 주등기 형식으로 한다. 그렇죠. 원래 이 권리 변경 등기는 원칙적으로 동일성을 표현해야 되니까 부기등기입니다. 따라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는 부기등기를 하게 돼요. 문제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그제의 승낙이 필요한데 그제의 승낙의 대상은 순위 유지입니다. 따라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을 때는 부기등기, 승낙이 없을 때는 주등기, 승낙이 있을 때는 부기등기. 그러면 승낙이 있다라고 한다면 부기등기를 하는데 이 부기등기는 기존의 등기와 동일성이 표현되는 것이죠. 따라서 기존의 등기는 말소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승낙이 없을 때는 주등기하죠. 그러면 기존의 등기도 내버려 둬야 되겠죠. 따라서 이때는 기존의 등기를 말소하지 않죠. 여튼 맞는 지문입니다. 3번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바뀌는 등기죠. 이름 바뀐다고 해서 주민번호 바뀐다고 해서 주소가 바뀐다고 해서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한 자가 존재하지 않죠. 즉 등기임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단독 신청이 되는 겁니다.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언제나 단독 신청. 표제부 등기도 언제나 단독 신청. 그렇죠. 권리 변경 등기는 공동 신청이겠죠. 어떤 3번은 틀렸습니다. 4번 직권에 의한 주소 변경 등기는 등기의무자의 주소 변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때의 등기 원인은 불문한다. 맞는 지문이죠. 이것 좀 보겠습니다. 갑은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합니다. 따라서 갑은 소유권자일 거예요. 이 소유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공시를 해야 되겠죠. 소유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공시를 할 겁니다. 그럼 공시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공시하는 방법은 등기를 갖추는 것이죠. 따라서 갑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하게 되는데 이때의 등기는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보존 등기가 신청이 될 겁니다. 그럼 보존 등기 신청을 통해서 등기부가 만들어질 텐데 1번 소유권 보존 그리고 갑. 그런데 갑이 보존 등기 신청할 때 요 갑의 주소지가 어디냐면 서울입니다. 서울이기 때문에 여기 주소지 서울을 기록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될 거예요. 1년 후에 갑은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되죠. 그래서 을은 등기 관리자로서, 갑은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게 될 거예요. 이때 요 갑은 이사를 했습니다. 어디로 이사했느냐면 경기도로 이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때 갑과 을은 등기 신청서를 등기소에 제공하겠죠. 그리고 여기 등기 의무자를 기록하는 칸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소지는 경기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느냐?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과 신청정보에 기록된 내용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 의무자도 무엇을 첨부하죠? 주소 증명 정보를 첨부합니다. 주소 증명 정보로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첨부하게 돼요. 무슨 등기에 한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한해서. 그런데 이 주민등록 등초본에는 갑이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했다는 사실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태여 신청정보의 내용과 등기부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요 주소 증명 정보를 통해서 이사했다는 사실이 분명하니까. 따라서 등기관은 이런 등기를 합니다. 1의 1. 1번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그리고 여기다 경기도를 써게 돼요. 그리고 이걸 지워줍니다. 이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게 되는데요. 등기관이 이 등기를 직권으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소 증명 정보가 첨부가 됐기 때문에 직권으로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일치가 됐으니까 2번 소유권 이전을 이 등기가 실행이 됩니다. 내용이 일치가 됐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직권에 의한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소 증명 정보가 첨부가 됐으니까. 그러면 등기임자가 주소 증명 정보를 첨부하는 경우는 어느 경우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렇죠. 원인은 따지지 않습니다. 증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원인은 따지지 않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등기의무자도 주소 증명 정보를 첨부하니까 등기관은 직권으로 주소 변경 등기를 한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실행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4번에 직권에 의한 주소 변경 등기는 등기 의무자의 주소 변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때의 등기 원인은 불문한다. 맞는 지문이 됩니다. 주소 증명 정보가 첨부가 됐으니까 직권 주소 변경 등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소 증명 정보를 등기임자가 첨부하는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등기임자도 주소 증명 정보를 첨부하죠. 그래서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됩니다. 5번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의 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등기한다. 행정구역이나 그 명칭이 바뀌었다면 표제부의 소재지가 달라지겠죠. 그러면 이 소재지 달라지는 것은 가장 이해관계인이 큰 자가 등기명의니까 소유권의 등기명의는 고쳐달라고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법령에 의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법령의 전문가인 등기관도 알아서 고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 직권 둘 다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집이 됩니다. 정답은 3번.
20번. 말소 회복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가등기가 가등기 권리자가 모르는 사이에 불법으로 말소된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는 그의 선의 악의와 관계없이 가등기 권리자에게 회복 등기를 승낙할 의무가 있다. 말소 회복 등기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이 등기상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을 때 그 부적법하게 말소된 부분을 회복시킬 목적으로 한 등기가 말소 회복 등기죠. 이 말소 회복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손해가 발생한 자가 있을 텐데 그 자를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그 자는 승낙서나 재판서 등본을 첨부해야지만 말소 회복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 지문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습니다. 갑이 을에게 가등기를 해줍니다.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갑이 서류를 위조해서 이 가등기를 말소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는 적법하게 말소가 된 것이 아니라 부적법하게 말소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등기라는 것은 물권 변동, 권리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등기가 필요한 것이지 효력이 계속 존속하기 위해서 등기가 필요한 건 아니죠.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일 뿐이지 효력 존속 요건은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불법적으로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기 때문에 이 을의 가등기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을은 여전히 1순위 가등기 권리자입니다. 그렇죠. 이 갑이 서류를 위조해서 말소시켰던 이유는요. 깨끗한 부동산으로 해서 병에게 저당권 등기를 해주기 위해서 말소시킨 겁니다. 그러면 선순위 권리자가 등기부상으로는 말소가 됐으니까 등기부상으로는 병이 1순위가 될 겁니다. 하지만 등기부상으로는 을이 1순위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을의 가등기 권리는 소멸된 적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이때 을은 자신의 가등기 권리가 말소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면 회복시킬 겁니다. 말소된 권리를 회복하는 목적으로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말소 회복 등기를 통해서 을의 가등기 권리가 다시 회복이 될 텐데 회복이 될 때는 순위도 같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이 병은 손해가 발생하겠죠. 왜냐하면 등기부상 2순위로 밀려나니까 손해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손해가 발생한 자를 뭐라 부르죠?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고 하죠.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이 말소회복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나 재판서 등본이 첨부가 돼야지만 말소회복 등기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때 요 병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다는 사실을 몰랐건 알았건 승낙할 의무가 있습니다. 승낙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병은 자신은 1순위자라고 생각했고 등기부상으로도 1순위로 기록되어 있지만 객관적으로는 2순위자에 불과합니다. 객관적으로는. 왜요? 을의 가등기 권리는 등기부상으로는 말소가 됐지만 소멸된 적은 없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요 을이 1순위, 얘가 2순위자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부적법하다는 사실을 몰랐건 알았건 요 병은 객관적으로 2순위자에 불과하고 자신의 순위를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지문을 다시 한번 보죠. 가등기가 가등기 권리자가 모르는 사이에 불법으로 말소된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는 그의 선의 악의와 관계없이 가등기 권리자의 회복등기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2번 말소 회복등기 시에 등기 권리자와 등기무자는
회복하고자 하는 등기 권리자, 등기의무자와 동일하다. 맞겠죠? 이 가등기는 을이 등기 권리자고 갑이 등기 의무자였을 겁니다. 그런데 갑이 서류를 위조해서 부적법하게 말소를 시켰다는 겁니다. 그럼 회복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을이 등기 권리자가 되는 것이고 갑이 등기 의무자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래의 등기와 같은 방법으로 회복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지문도 맞는 지문이 될 테고 3번 적법한 제한물권 등기를 설정자가 말소한 경우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제한물권자는 말소된 자죠. 제한물권자는 말소회복 등기 청구권자이자 등기권리자이고 당초의 소유자가 등기의무자이다. 맞겠죠? 2번 지문과 같은 뜻이에요. 회복하고자 하는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는 말소회복 등기 시에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는 말소회복 등기 시에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와 동일하기 때문에 제한물권이 불법적으로 말소된 상태에서 소유권이 다른 자에게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그 제한물권자가 등기권리자 그리고 당초의 소유자가 등기의무자로서 공동신청을 통해서 등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맞는 지문이죠. 4번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 등기에 대해서 회복을 위한 소유의 제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건데 등기가 실행되는 방법과 말소되는 방법과 말소회복되는 방법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죠. 공동신청을 통한 등기라고 한다면 말소도 공동신청. 다만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는 뒤바뀌겠죠. 말소회복도 공동신청. 직권에 의한 등기라면 말소도 직권, 말소회복도 직권. 단독신청에 의한 등기라면 말소도 단독신청, 말소회복도 단독신청. 그러면 직권으로 말소된 등기라면 회복도 직권으로 하는 겁니다. 즉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 회복을 위한 소유의 제기는 왜 하는 걸까요? 판결서를 만들기 위해서. 판결서는요 단독 신청하기 위해서. 따라서 직권으로 말소된 등기는 신청을 통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 직권으로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처음부터 없습니다. 그래서 소유의 제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 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회복 등기는 법원의 명령에 의한다. 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경매 신청 등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입니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니까 말소도 법원의 촉탁, 회복도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명령에 의한다. 이게 틀렸습니다. 명령에 의한 등기는 이의신청 절차에서만 나타나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21번. 다음은 가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격려된 등기 중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렇죠.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 후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그 중간 처분의 등기는 원칙적으로 직권 말소하죠. 무권리제의 처분행위로 간주해서. 다만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이외에 다른 권리에 대한 가등기는 무권리제의 처분행위로 논리를 구성하지 않고 양립할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죠. 양립할 수 있다면 직권으로 말소할 필요가 없고 양립할 수 없다면 직권 말소가 되겠죠.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에 의한 저당권 설정에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등기는 직권 말소의 대상이다. 이게 틀렸죠. 양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여러 번 설명을 드린 건데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먼저 저당권에 관한 가등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갑은 병에게 각종 등기를 해줍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전세권 등기 또는 저당권 등기 그리고 나서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합니다. 이때 순위는 가등기와 본등기는 같은 순위번호를 쓰죠.
그러면 을이 취득한 권리는 저당권을 취득한 거니까 갑은 여전히 소유권자겠죠. 그럼 소유권자가 병에게 각종 등기를 해준 것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아닙니다. 이거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아니니까 무조건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겠죠. 두 번째, 무권리자의 처분행위가 아닐 때는 이때는 양립 가능 여부로 따져보겠죠. 근데 이 저당권이라는 물건은 간연적 지배권으로서 모든 물건과 다 양립이 가능합니다. 모든 물건과 다 양립이 가능하니까 이때는 이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저당권의 특징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다시 한번 보시면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에 의하여 저당권 설정에 본등기를 한 경우에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등기는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요? 저당권과 다 양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후에는 다시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맞는 지문이죠.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먼저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나중에 갑과 을 간에 증여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을에게는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냐면 혼동이 나타납니다. 두 개 이상의 법적 지위가 동일인에게 기속되면 약한 법적 지위는 강한 법적 지위에 흡수돼서 소멸되죠. 혼동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가등기 권리는 소멸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본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혼동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것은 만약에 여기에 중간자가 있다고 한다면 저당권 이때는 혼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간자의 명의가 있을 때는 혼동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거는 소멸하지 않아요. 따라서 본등기가 가능합니다. 이건 민법 지식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럼 지문을 다시 보시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후에는 가등기 권리는 혼동에 의해서 소멸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다시 그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는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다만 중간자가 있다고 한다면 순위가 보존되어야 되기 때문에 혼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때는 본등기가 가능할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공유물 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정말 여러 번 모신 거죠. 가등기권자 1위는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본등기 신청은 가능하지만 전원 명의로 본등기 신청할 수는 없다고 했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고요. 5번 농지에 대한 가등기 신청 시 농지증을 첨부해야 된다. 농지에 대한 가등기 신청 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첨부해야 된다. 이것도 틀린 지문인데요. 정답은 두 개가 나오네요. 2번, 5번. 5번도 틀렸습니다. 농지증은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으로 취득할 때만 농지증을 첨부합니다. 이건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아니니까 농지증은 첨부하지 않겠죠. 그래서 5번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과 5번 두 개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22번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번 공유 지분은 등기되지 않아도 공유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공유 지분은 합의 지분과 달리 등기부에 기록됨이 원칙이죠. 그런데 이 공유 지분이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게 되면 우리 민법에 의해서 균분으로 추정합니다. 민법에 균분으로 추정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공유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맞는 지문이죠. 2번 상속으로 인한 지상권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로 한다. 지상권 이전 등기는 소유자로부터 두 번째겠네요. 따라서 이때는 부기 등기가 되겠죠. 맞는 지문입니다. 3번 지상권은 한 필지 토지 특정 일부에 대하여 성립할 수 있다. 왜요? 용익적 관리니까. 그렇죠. 도면도 첨부함이 원칙이죠. 1번 지역권에서 승역지는 한 필지 토지 전부해야 된다. 아니죠.
유역지는 한 필지 토지 전부이어야 되지만 승역지는 전부 일부 가능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미음번 전세권이 소멸되었으나 그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는 건물에는 새로운 전세권의 설정 등기를 할 수 없다. 뭐죠? 후등기 저지력. 설령 무효인 등기일지라도 등기부상 살아있다면 형식적으로나마 확정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뒤에 나타나는 것을 저지시키는데 이를 후등기 저지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미음이 만점. 그래서 정답은 4번 4개가 될 겁니다. 23번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 권리자, 새로 등기명이 되는 경우는 한정되는데 등기 권리자의 주소 증명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맞죠? 주소 증명 정보나 주민등록 증명 정보는 등기명이 되는 등기 권리자가 등기부에 기록이 될 때 주소와 주민번호를 정확하게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주소 증명 정보와 주민등록 증명 정보를 등기명이 되는 등기 권리자는 첨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맞는 질문입니다. 2번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 권리자와 등기무자는 주소를 증명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이 주소 증명 정보와 주민등록 증명 정보는 등기명이 되는 등기 권리자만 첨부하는 겁니다. 등기명이 되는 등기 권리자만 등기부에 주소와 주민번호가 기록이 되니까 다만 예외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도 주소 증명 정보를 첨부해야 되겠죠. 그런데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 지워지는 거니까 이때는 등기 권리자건 등기 의무자건 주소 증명 정보는 제공하지 않겠죠. 말소 등기는 지워지는 거니까 주소와 주민번호가 정확하게 기록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문은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 아니다.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맞는 지문이죠. 인감증명도 마찬가지일 테고. 그래서 이 각종 첨부 정보는 원칙은 3개월짜리예요. 4번.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나 관리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비법인 사단 재단은 대표자도 부동산 등기부에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기록해야 된다고 했죠. 기록할 때 정확하게 기록해야 되니까 대표자나 관리인의 주소 증명 정보와 주민등록 증명 정보를 첨부해야 됩니다. 맞는 지문이죠. 원칙적으로 인감증명은 등기임자의 인감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지 본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매도인의 인감증명으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에 가름할 수는 없고 매수인의 주민등록증 대조로도 대신할 수 없다. 인감증명은 주소증명 정보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또한 이 주소증명 정보도 구체적인 서류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주민등록증 요 대조로도 주소증명 정보의 제공에 가름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등기 설레니까 좀 외워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